다음을 풀면 다음 해가 다음과 같다. 어떻게 풀어야 될까라고 되어 있네요. 항상 이제 지수랑 로그 같은 무리수 계열들은 어려운 점이 뭐냐면 모양이 너무 많다라는 게 어려운 점입니다. 그 때문에 모양을 최대한 일치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E 로그 X랑 X 로그 E 이 두 개 등장하는데 이 두 개는 같은 모양으로 바꿀 수 있어요. 로그 성질 A의 로그 B의 C승이 있으면 A라는 지수에 로그가 올려갔으면 공식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C 로그 BA. C의 로그 B의 A승 즉 ABC는 CBA 마찬가지 이 로그 X가 있고 X 로그 E가 있으면 하나를 몰자 이거야. 그럼 얘를 몰자. 그럼 밑이 10인 로그니까 ABC는 CBA X랑 E랑 바뀔 수 있다고. 그럼 얘는 E 로그 X 바뀌겠지. 네. 때문에 지금 X 로그 2를 전부 다 뭐로 바꿀 수 있냐면 2의 로그 X 마찬가지 얘도 다음 주 바꿀 수 있다. 그럼 다음 주 뭐 나왔다면 그리고 전부 다 2 로그 X로 몰렸기 때문에 얘를 뭐 할 수 있냐면 얘를 T로 치환해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 T를 치환하면 얘 T제곱 얘는 마이너스 3 얘도 T고 얘도 T야 2T 네. 플러스 8이 엄청 크다. 이렇게 쓰면 T제곱 빼기 6T 플러스 8이 0보다 크다는데 항상 치환을 했으면 뭘 봐야 한다고 했어? 항상 치환하면 범위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적으세요. 빨리 제발 외우자. 치환하면 반드시 범위를 봐야 된다. 치환하면 반드시 범위를 사용한다. 특히 지수는 치환하면 반드시 범위 생깁니다. 항상 지수는 범위가 어떻게 돼? B 로그. 지수의 범위가 뭐냐고 지수. 다음 지수는 항상 양수다. 네. 지수는 항상 양수다. 지수잖아. 네. 그럼 t의 범위가 뭐냐고. T는 0보다 크다. 지수는 양수라니까. 네. 내가 t로 치환했으면 t에 대한 범위를 요구하는 거겠지. 네. 그러면 지수니까 당연히 t는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반드시 붙어야 된다. 네. 이거는 숨쉬듯이 치환하면 범위가 반드시 붙는데 지수는 항상 양수 조건이 붙고 로그는 붙지 않습니다. 대신 로그는 진수 조건이 붙지.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지금 진수 조건이 뭐야? 다음 로그의 진수 조건이 뭐야? X는 0보다 크고 1이 아니다. 그건 미치고 아. 진수잖아. 진수. 네. 진수는 양수 조건이 애초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 겁니다. x는 진수니까. 미친 10이잖아 지금. 네. 그럼 채웠는데 t에 대한 2차 부등식이고 t가 양수인 거니까 이거 어떻게 풀어?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그럼 t에 대한 범위가 어떻게 돼? T는 2랑 4 사이. 뭐라고? 벌어지는 범위인데 2차 부등식이 뭔가 크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 그건 좁아지는 범위고 2차가 최고 차이계수가 양수인 2차가 작으면 좁아지는 범위 크면 벌어지는 범위인데 그거인데 어떻게 돼? 2가 4고, T가 2보다 작거나 4보다 크다. 근데 거기에 제한 조건으로 뭐가 붙어 있냐면 제한 조건으로 t가 양수의 조건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쁘게 했으면 지금 해가 2보다 작거나 4보다 크다 나왔는데 어떤 범위만 쓰지? t가 0보다 큰 범위만 쓰지. 그러면 두 개네요. 0과 2 사이 4보다 크다. 네. t의 범위는 0과 2 사이 또는 4보다 크다. 근데 t가 뭐니까 돌려주면 t가 뭔데? t는 로그 x 2 로그 x 2 로그 x가 0과 2 사이. 그럼 지수가 0보다 큰 건 의미가 없고 얘만 쓰면 되니까
2의 로그 x가 작아요. 2의 1승. 그러면 미치 2인 지수는 양 증가하는 법이니까 부등식 안 바뀌고 어떻게 돼? 그럼 어떻게 되니? 2 로그 x가 2의 1승 작으면 미치 똑같잖아. 그럼 부등식 어떻게 돼? 로그 x는 1보다 미치 2인 로그는 증가하기 때문에 부등을 바뀐다 안 바뀐다? 증가 안 바뀌어요. 미치 2인 로그는 미치 1보다 크기 때문에 증가해서 부등을 바뀌지 않고 미치 0과 1 사이인 지수는 감소하기 때문에 부등호가 바뀐다고 했죠. 네. 그래서 언제 부등호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당연히 알아야 되고 어떻게 되니 그 다음에 로그 x가 1보다 작으면 x의 범위는 뭐야? 로그 x는 로그 10보다 작다. 아닌데. 로그를 없애려면 뭐 어떻게 한다겠어? 로그는 어떻게 없앤다겠어? 로그를 없애는 방법은 양변에 지수를 치는 거고 지수를 없애는 방법은 양변에 로그를 치는 거랬잖아. 이거 미치 몇인 로그야 지금? 미시 10. 미치 10인 로그는 없애려면 양변에 뭘 쳐야 돼? 미치 10인 지수를 치는 거라고 했잖아. 10에 로그 x 10의 1 부등은 바뀌어 안 바뀌어? 미치 10인 로그는 증가하니까 안 바뀌어요. 미치 10인 지수는 증가하니까 안 바뀔 거고 지워지면서 밖에 안 남아 결국은 x는 10. x는 1. 다음 거 얘는 어떻게 돼? t가 서 작대. t가 뭔데? 로그 2 로그 x승 커요 4 어떻게 해야 돼? 지수야. 그러면 일단 지수는 로그든 가장 기본적인 건 밑을 일치시킬 수 있는 거 제일 중요하겠죠. 어떻게 할 수 있죠? 2로스 대 4를 2의 2제 4를 2의 제곱 바꾸면 어떻게 돼? 로그 x는 2보다 크다. 마찬가지 증가함수니까 네. 안 바꾸고 그다음 어떻게 돼? 밀치 미치 10인 로그를 없애기 위해서 뭐 한다? 양변에 미치 10인 로그를 취한다. 아니 지수를 취한다. 그럼 10 어떻게 돼? 지워지면서 뭐밖에 안 남아? x는 x는 10 제곱보다 크다. 10의 제곱. 근데 항상 로그 답이 다음처럼 두 개 나오는데 항상 로그 문제는 지수랑 로그는 주의할 점은 지수는 항상 치환하면 범위를 나온다가 가장 중요한 쟁점인 거고 로그는 애초에 태생부터 위조건과 진조건을 달고 나오기 때문에 진수가 x잖아. 그럼 네. 진조건이 뭐야 지금? 진 조건이 x가 0보다 크다. 얘는 애초에 x가 0보다 크다 이때만 풀라고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애초에 답을 낼 때 내가 답이 나왔지만 여기서 진수권을 넣어줘야 돼. 얘는 이미 100보다 크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얘는 10보다 작대. 근데 네. 뭐 해야 돼?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문제를 푼다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뭐 붙여줘야 돼? x가 0보다 큰 애를 반드시 붙여줘야 돼요. 네. 진수권이니까. 마지막에 진수권 확인 안 해주면 틀립니다. 물론 답에서 애초에 객관식이기 때문에 달려있지만 서술형이나 서답형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객관식이든 진조건을 빼먹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항상 로그는 마지막에 진조건을 확인하는 습관이 들여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x가 0과 10 사이 또는 x가 100보다 크다는데 로그 3의 a가 반복 등장하니까 애초에 로그 3의 a를 t로 치환하고가도 좋을 것 같거든. 네. 근데 치환하면 항상 범위가 생기지만 로그는 범위가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수함수는 치역 자체가 양수. 항상 지수는 양수라는 조건이 붙지만 로그는 안 붙기 때문에 치환이 굉장히 용이하다. 치환을 했어. 그럼 이 친구가 뭐야 되냐면 지금 x에 대한 주인공이 누구냐면 x. 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에 항속한다. 그러면 이건 2차 부등식 내용이 2차 부등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란 어치는 0. 미안. 다음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다음 2차 부등식이 얘보다 큰 게 항상 성립. 모든 x에 대해서 성립. 항상 성립. 같은 말이거든. 네. 그럼 어떠한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 0보다 큰 게 항상 0보다 크고 싶대. 그러면 그때 조건이 뭡니까? 라는 거거든. 그럼 조건만 쓰고 가면 a는 양수고 판별식이 음수예요. 다음 2차, 어떠한 2차 부등식이 2차가 항상 0보다 크려면 뭐 해야 돼? 최고 차이의 수가 양수이고 판별식이 음수여야만 성립합니다. 맨날 어제 나오는 건 어떠한 2차 부등식이 맨날 성립한다, 안 성립한다 했는데 이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거 외워 좋아. 항상 2차 부등식 자체가 왜 돼요, 왜 안 돼요 이런 거는 전부 다 이제 다음 부등식을 함수로 생각하는 건데, 그럼 부등식을 함수로 생각한다는 건 방부등식을 함수로 생각한다는 건 좌변도 하나의 함수, 우변도 하나의 함수로 봤다. 그럼 좌변을 fx, 우변을 y형이라고 보죠. 그러면 지금 좌변 2차 함수거든. 네. a가 음수는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곱차에서 음수는 위로 블록이거든. y는 0은 x축이야. 그럼 2차 함수가 x축보다 항상 크고 싶은 건데 a가 음수여서 다음처럼 위로 블록이 생겨버리면 밑으로 쭉 내려가기 때문에 x축보다 항상 클 수가 있어 없어? 없어. 무한으로 내려가는데 어떻게 x축이 이제보다 더 크니? 항상 될 수 없지. 무한대로 내려가니까 x축이 어디든 간에 2차가 더 밑에 있는 상황이 발생하잖아. 네. 2차가 x축보다 항상 크고 싶대. 그렇기 때문에 최고 차이가 항상 양수야. 얘는 무조건 양수 조건이 붙어요. 그러면 왼쪽은 아래 볼록 2차 함수라고 이렇게 해요. 아래 볼록 2차 함수 이렇게 yfx가 부등식을 함수를 보겠다는 건 좌변도 하나의 함수, 우변도 하나의 함수를 보고서 왼쪽 함수가 오른쪽 함수보다 항상 크고 싶다. 그 왼쪽은 2차 함수고요. 오른쪽은 y는 x축이면 x축. 그럼 2차가 y는 x축보다 먹고 싶다 항상. 그거. 크고 싶다 이렇게. 그러면 안 만나잖아. 네. 안 만나면 판별식이 뭐가 돼야 돼? 2차랑 x축이랑 안 만나려면 판별식이 뭐다? 그거보다 작아야 해가 얘야 교점이 없잖아. 네. 그래야 해가 없지. 네. 사실 다 이어지는 거 이렇게 이어지는 거. 지금 이거 다 이어지는 거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런 게 머릿속에 안 들어있으면 지금 이걸 네가 아무리 중학교 베이스가 없다고 쳐도 이거를 지금 겁나게 많이 반복하고 있잖아. 네. 이젠 외워야 될 때가 되지 않을까? 이거 뭐해? 얘가 항상 성립하고 싶대. 그럼 최고 차이의 수가 1 빼기 t가 양수일 때 봐야 한단 말이야. 그럼 t가 뭐일 때? t가 1보 작을 때 봐야 되는 거고. 그럼 그때 판별식 뭐 써요? t가 절반 공식, b 절반 공식 판별식 절반 공식 알아볼라? b 절반 제곱 마이너스 ac 가 뭐 해야 돼? 0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럼 전개하면 t제곱 빼기 2t 플러스 1 이거 뭐야?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t야? 네. 2t제곱 마 3t 플러스 1뭐 작아요. 2, 1, 1, 1 마마 하면 t의 범위가 2분의 1과 1 사이야. 네. t가 1보 작으니까 성립하네. 네. 그죠? t가 뭔데? t는 로그 3의 a. 얘가 뭐 하고 싶다? 2분의 1과 1 사이고 싶대. 네. 그럼 밑이 3인 로그를 없애기 위해서 뭐 한다? 양변에 밑이 3인 로그를 쳐야지. 네. 그럼 3, 3, 3 치면 3의 2분의 1승 a 3이죠? 네. 그럼 얘는 루트 3이란 말이야. 루트 3. 네. 루트 3과 3 사이에 있으면 루트 3은 1.7쯤 되잖아. 네. 그러면 얘는 2네. 네. 근데 얘는 2차 부등식이기 때문에 a가 0인 거 안 한단 말이야. 아까 a가 음수 안 된다며. 네. 얘는 2차 부등식이 아니야. 그래서 a가 0을 해봐야 돼. 그래서 얘는 뭐도 해봐야 되냐면 1 빼기 t가 0일 때 되는지 안 되는지 해봐야 돼요. 즉 t가 1이면
t가 1이면 사라지고 봐봐 t 1잖아? 사라지고 1이잖아? 그럼 1이 1보다 큰 거거든. 이거 돼야 안 돼? 돼요. 된단 말이야. t가 1일 때 된다고. 그래서 로그 3의 a가 1일 때 a가 3일 때 된다고 이렇게. 해가 이렇게 두 개 나와야 돼요. 다시 2차 방식은 최고 차이 해수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두 번 푸는 거지만 0일 때는 안 풀어. a가 0이면 2차가 아니거든.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친구들은 2차가 아니란 말이야. 그냥 부등식이잖아. 그러면 최고 차이 해수가 0일 때 유니크한 상황에서 특수한 상황에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일단 2차 방식 풀었고 그 다음에 특수한 상황 최고 차이 해수가 0일 때 되니? 되네? 걔도 해일 거라. 이해됩니까? 네. 어떠한 미생물의 개체는 1시간마다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 아래 10시간 이후 개체 수가 처음에 2분의 5배가 되었대. 그럼 처음 개체 수를 초기값 A0라고 하면 네. 1시간마다 어떻게 된다고? 1시간마다? 1시간마다.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대. 네. 그걸 R이라고 하면 1시간 지나면 A0에서 R만큼 증가했으니까 곱하기 R 이라고 하면 되겠죠? 네. 110, R이 1.1이다. 1.1, 10%씩 증가하는 거거든. 다음처럼 어떤 비율로 증가하는 거면 그 비율을 문자 넣고 1시간마다 그 비율만큼 증가한다. 그럼 그 R을 곱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2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 또 1시간 지나면 이게 1시간 후 2시간 후면 어떻게 돼? 2시간 후 A0에 R0. A0. A0 R 2승. 그럼 이제 10시간 지났대. 그럼 10시간 후면 어떻게 돼? A0 곱하기 R10. A0 곱하기 R의 10승이겠죠? 얘가 어떻게 했대? 맨 처음에 2분의 5배가 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네. 그럼 R0 지우면 R의 10승이 2분의 5라는 소리거든. 네. 그럼 비율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R의 10승이 2분의 5라는 어떠한 비율로 들어갔다. 말은 그냥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처음으로 3배 이상이 되는 건 몇 시간 지나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잖아. 네. 그러면 T시간 후는 어떻게 돼? T시간 후. T시간 후. 초기값 H0에서 T시간이 되면 RT. R의 T승이겠죠? 네. R 한 번 지나가면 1, 2, 3, 4 그러면 T시간 후면 R의 T승일 겁니다. 네. 얘가 언제 초기값의 3배보다 더 이상이 됩니까? T시간 후는 초기값의 3배보다 먼저 커지냐 이렇게. 맞아? 네. 그럼 지우고 R의 T승이 3보다 크거나 풀면 된단 말이야. 네. 근데 지금 R의 10승이 2분의 5죠.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거? R은 2분의 5에 10분의 1승일 거 아니야. 네. 넣어주면 R은 2분의 5에 10분의 10분의 T승? 네. 얘가 3보다 크다 같아요. 지금 다음 로그로스 계산하기 때문에 R을 그냥 넣어봐야 되겠네. 됩니까? 네. 이걸 풀면 되니까 이걸 풀기 위해서 뭐한다? 사용로그를 풀을 통해서 얘를 풀으니까 양변에 사용로그 쳐서 이거 계산해서 계산하면 된단 말이야. 오케이? 네. 양변에 사용로그를 쳤어. 그럼 로그 2분의 5에 10의 t승 커다 같아요. 로그 3 그럼 10의 t승은 앞으로 나올 거고 10의 t승 곱하기 로그 10 2분의 5 커다 같아요. 로그 3 그럼 얘도 계산해야 되고 얘도 계산해야 된다. 로그 다 넘길 건데 넘어가면 t 크나 같아요. 10 이거 넘어갈 거 아니야 이렇게? 네. 그러면 얘 넘어가면 곱하기 10일 거고 얘 넘어가면 분모로 들어갈 거 아니야? 맞아요? 네. 근데 지금 로그 2분의 5는 양수이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갑니다. 로그는 미치 흰로그니까 진수가 1보다 크면
양수일 거 아니야? 네. 1번 잠깐 음수일 거고. 양수일 그대로 넘어갈 거고. 그럼 얘랑 얘만 계산하면 되는데 로그 2분의 5는 4분의 로그 2분의 5는 내가 알고 있는 게 로그 2랑 로그 3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로그 4분의 10 어떻게 돼? 나누기는 뭘로 바뀌어? 빼기니까 로그 10 빼기 로그 4 그러면 얘는 1이고 로그 2는 로그 2의 제곱이니까 로그 2의 제곱이니까 어떻게 돼? 1 빼기 2 로그 2겠지 이렇게? 네. 그럼 얘가 바뀝니다. t는 그거 같아요. 10 곱하기 로그 3 로그 2분의 5는 1 빼기 로그 2 로그 2 맞아요? 네. 이쁘게 쓰면 로그 3이 얼마니까? 로그 3이 0.4771 그럼 분자가 4.77. 4.771 분모는 1 빼기 로그 2.2 그러면 1 빼기 0.6 6020 그럼 어떻게 돼? 0. 얼마니? 0.4 3? 3980 맞나? 398 맞나? 네. 그죠? 네. 그럼 이제 4771을 398로 나누면 되겠네? 네. 그럼 4771을 398 나누면 몇 개 들었을까? 20. 398 어떻게 돼? 79 791 맞아? 네. 1.1 더 두 개는 8이니까 안 들었을 거니까 1.1쯤 될 거군 1.1 그죠? 그럼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t는 그거 같아요 1.1 땡땡땡이니까 최소 12시간은 있어야 된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 절대값의 원본은 항상 범위를 나누는 겁니다. y는 절대값 로그 2의 x가 있으면 절대값은 항상 절대값 내부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로 나눠서 문제를 풀고 싶다. 그럼 절대값 내부가 양수래. 그럼 x의 범위가 뭘까? 로그 2의 x가 너무나 크면 로그는 언제 양수고 언제 음수라겠죠? 로그는 언제? x의 범위가 어떻게 할 때 양수고 x가 언제 양수야? 로그 2의 x는 언제 양수냐니까? 어떻게 풀어? 밑이 2인 로그를 날리려면 어떻게 하면 돼? 양변에 지수 2를 침는다고 했잖아. 네. 집어주면서 x가 뭐일 때? x가 2의 0승보다 크다. 즉 x가 1보다 크면 뭐한다? 양수. 로그는 진수의 범위에 따라서 범위 결정되는데 진수가 1보다 크면 양수 나오고 진수가 0과 1 사이면 음수 나온다고 했잖아. 뭐 그래프를 살짝만 봐두래도 기본 로그 함수 어떻게 그려? 기본 로그 함수 증가 함수인데 엑셀편이 뭐야? 1일까 이렇게 기본 로그 함수 밑이 양수인 밑이 1보다 큰 기본 로그 함수는 엑셀편 1을 기점으로 여긴 양수 여기 음수일 거냐 네. 즉 x가 뭐일 때 x가 1보다 클 때는 뭘 받고 양수 x가 1보다 큰 범위에서는 로그 2x가 위에 있잖아 양수 여기는 x의 범위가 뭐 할 때 1 작을 때 0과 1 사이 x가 0과 1 사이 할 땐 밑에 있잖아 이건 로그 x가 뭐야 로그 2x가 음수 로그는 기본적으로 밑 1보다 클 때 밑이 1보다 크면 x가 1보다 크면 양수 x가 0과 1 사이 했으면 음수라고 했잖아 뭐 그래프를 알고 있다면 당연한 내용인 건데 함수의 그래프를 머릿속에 넣어놓고서 바로바로 꺼낼 수 있어야 되는데 마찬가지 기본 로그 함수가 주어졌을 때 원래는 정확하게는 로그 내부가 절대값 내부가 양수인 거랑 음수인 걸로 나와서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얘가 양수일 때랑 얘가 음수일 때 두 번 풀어야 되는데
얘 양수일 때 x의 범위가 뭐냐니까. x의 범위가 뭐라고? 언제 fx가 양수냐고. x가 1보다 클 때. x가 1보다 클 때는 그대로 나와야 되고 양수니까. 그래서 두 번째 로그 x가 언제 음수라고. 언제 음수야 언제 음수. 0과 1사이에 있을 굳이 풀지 않고 로그 2x가 즉 절대값 내부가 음수란 소리는 로그 2x가 음수란 소리인데 양변에 2 치면 x가 1보다 작을 때인데 진수 조건에 의해서 x가 0과 1 사이에 있다. 이랑 같은 말을 했잖아 이렇게. 때. 네. 그때는 다음처럼 마이너스를 붙인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로그는 기본적으로 언제 진수의 범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언제 양수인지 언제 음수인지 알아야 이런 절대값 연산을 빨리빨리 할 수 있단 말이야. 얘를 다시 그래프를 적용시켜 보면 지금 y는 로그 2x는 이제 y는 얘를 기본 그래프 y는 로그 2x라고 하자. 로그 2x 맞아? 네. 그래서 1을 기준으로 1,0을 기준으로 얘 오른쪽은 양수 왼쪽은 0과 1 사이에 있는 음수 1부터 끝까지 양수란 말이야. 그럼 절대값을 치게 되면 x가 1보다 큰 범위에서는 그대로 그려지고 x가 0과 1 사이는 마이너스를 붙인단 말이야. 마이너스 붙인다는 건 함수 앞에 마이너스 붙인다는 건 x축 대칭하라는 소리야. 여기 밑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접어 올리라는 소리야 이렇게. 얘가 y는 절대값 로그 x의 그래프란 말이야. 절대값은 항상 양수인 그래프가 그릴 거고요. 정확히 말하면 음수인 걸 접어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절대값 친 그래프는 빨리 그리는 방법은 다음처럼 그리는 겁니다. 원본 그려놓고 x축을 접어 올리는 거예요. 원래는. 빨리 그리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로그 절대값 y는 절대값 x는 지금 여기 1이란 말이야. x는 1을 기점으로 얘의 방정식과 얘의 방정식이 달라요. x는 1 오른쪽. 이 친구는 방정식이 뭐야? 절대값이 양수일 때니까 y는 로그 2x야. 네. 이 친구는 누구야? 접어 올랐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붙인 거. 얘는 y는 마이너스 로그 2x란 말이야. 같은 원리로 절대값 펴있잖아? 그러면 위에 있는 거 접어 올리지. 지금 얘는 음수니까 감소란 말이야. 그럼 원본이 얘야. 원본이 얘. 그럼 이만큼을 접어 올린 거잖아 이렇게. 네. 그럼 접어 올리기 전 얘가 절대값 얘가 지금 부호를 결국은 절대값 치면 x축 밑에 있는 걸 접어 올린 거기 때문에 지금 감소라서 감소함수 얘는 접어올리 전 양수인 거 접어올린 후는 음수란 말이야. 얘는 음수라고 얘는 음수. 마이너스 붙인 거 일단 이렇게 마이너스 붙인 이런 친구란 말이야. 얘를 모르면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없다. 너무 오래 걸린다 이거 소리야. 그럼 얘를 알 때 이제 뭐 하지? 1, 2, 3를 찾아야 되는데 원은 뭐야? 얘가 원이야? 얘는 파란색과 주황색의 교점이지? 맞아요? 네. 3는 녹색과 검은색 교점이라고. 얘랑 연립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각 계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P, X1 누구랑 누구랑 파란색, 주황색 이 두 개 연립한 거야? 그러면 계산하면 어떻게 돼? Y는 마이너스 로그 2X랑 파란색과 주황색이 뭐래? P야? 얘 P죠? 그럼 이제 마이너스 올렸으면 로그 2에 넘겼으면 로그 2의 x 플러스 로그 2의 마x 플러스 k는 0일 거 아니야? 그죠?
로그는 밑이 똑같으면 더하기가 곱하기 되니까 곱해질 거 아니야? 로그 언제 0 나오냐면 진수가 뭐일 때야? 1일 때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kx는 1일 때니까 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1은 0일 때 이 친구의 해가 지금 x1인 거라고. 이 친구 해가 x1 이렇게. 답은 나오지만 너무 오래 다시 풀어야 되거든. 근데 아이디어가 지금 안 보이니까 다시 볼게 이따가. 어차피 역함수를 직접 구하세는 거의 안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역함수의 영순위는 항상 이겁니다. 역함수는 A를 넣어서 B 나온 함수가 있으면 걔 역함수는 거꾸로 B 넣으면 A 나온 함수가 역함수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원함수에 A를 넣어서 B 나온다면 얘의 짝꿍은 그렇다면 역함수는 B 넣으면 A 나온다. 다음처럼 짝꿍을 찾아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역함수에 알파를 넣으면 2가 나오는데 우리가 하는 건 그렇다면 원함수는 뒤집어 가는 거니까 2 넣으면 알파 나온다. 마찬가지 역함수에 베타를 넣으면 7 나온다는 거 F는 7 넣으면 베타 나온다. 즉 우리가 원함수를 풀 것이냐 역함수를 풀 것이냐인 건데 주어진 게 원함수야. 그럼 원함수를 풀어야 돼. 역함수 안 구할 거거든. 근데 주어진 게 역함수에 대한 식이다. 그럼 짝꿍 역함수에 알파는 2 나오면 원함수는 당연히 2 넣으면 알파. 마찬가지 역함수에 베타는 7 나오면 원함수는 7 넣으면 베타. 이 두 개를 사용하는 겁니다. 내가 구하고 싶은 것도 역함수에 으든 뭐 나오니? 그죠? 일단 구해볼까? 얼마야? 알파 얼마인데? 알파는 2는 거니까 로그 3의 2야. 네. 베타는 로그 3의 7. 로그 3의 7이야.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야?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한 거니까 3. 로그 3의 14. 14야. 네. 곱하기니까. 네. 그럼 이제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역함수의 로그 3의 숫자는 뭐니? 궁금하잖아. 네. 그럼 궁금한 걸 별이라고 둔다면 원함수의 별 넣으면 뭐가 나오고 싶다? 로그 3의 14 나오고 싶다. 다음에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항상 역함수의 영순위, 역함수는 함수가 나오면 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원함수에 A 나오면 B 나오면 역함수는 B 넣으면 A 나와야 돼. 이 관계로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절대 역함수를 구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파 찾고 베타 찾고 그럼 G에 알파 더하기 베타인 로그 3의 흡살은 뭐니? 그럼 뭔지 모르니까 별. 그러면 원함수에 뭘 넣어야 로그 3의 흡사가 나오는가? 그럼 여기다가 뭘 넣어야 이걸 넣어? x에 뭘 넣으면 돼? 14 나오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역함수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문제를 푸는 겁니다. 첫 번째는 방금 한 거 어떤 거? 함수값. 함수값 관련된 친구는 다 이걸로 풀고 두 번째는 뭘로 푸냐면 원함수랑 역함수는 항상 y는 x 대칭을 갖습니다. 항상 원함수랑 역함수는 y는 x 대칭을 갖기 때문에 예상상 문제를 풀어요. 하나 이 두 개로 문제를 푸는 거 이게 메인이야. 메인 골자. 역함수는 항상 이 두 개로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지금 어떠한 로그 함수가 있어. G에서 역함수야. 그죠? 네. 즉 내가 얘를 fx라고 하고 걔의 역함수가 gx야. 맞아요? 네. 그럼 반드시 뭐가 등장해야 돼? 반드시 y는 x가 끊겨야 돼. 반드시 y는 x를 그려놓습니다. 역함수 그래프 문제가 나온다면 반드시 y는 x를 그려놓고 문제를 풀세하는 거야. 무조건. 그래서 어떠한 로그 함수를 주고서 걔 역함수를 주고서 줬어. 원함수 역함수! 그럼 무조건 뭐해? y는 x를 그리기 시작한다. 그렇다면 교점은 우리가 원함수와 역함수는 반드시 y는 x 대칭이야. 그렇기 때문에 따람절기로 무슨 말 할 수 있냐면 이 두 개에 교점이 생긴다면 그 교점은 거의
yx 위에 있어요. 이 거의라는 건 우리가 배우는 기본적인 함수들은 전부 다 여기 위에 있습니다. 기본 함수들은. 썩은 친구들은 막 이상한 모양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건 안 배워. 거의 안 나온단 말이야. 그건 참고지 문제에 나오는 거고, 원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은 거의 yx 위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원함수, 역함수 yx 그렸어. 그 교점이 yx 위에 있죠, 이렇게. 네. 근데 지금 x좌표가 1이래.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은 yx 위에 있잖아. 그럼 yx 위에 있다는 건 x랑 y 같다는 소리거든. 그럼 얘가 1이면 당연히 여기도 1인 거고. 2면 이겠죠, 이렇게. 무조건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yx 위에 있기 때문에 그 교점은 반드시 x좌표와 y좌표가 항상 같아요. 얘가 1이면 1,1, 얘가 2면 2,2라고. 이해돼? 네. 그러면 결국은 1,1을 지나고 2,2 지나는 거 알았지? 네. 두 개의 점을 찾았잖아. 그럼 뭐 하면 돼? 대입하면 되지. 1, 1 넣으면 어떻게 돼? 1 넣으면 1 나와야 되는데 로그는 1은 뭐 나와요? 0. 그럼 k는 1이야? 맞아요? 2 넣으면 2 나오는데 2 넣으면 k가 1이니까 맞아요? 네. 넘기면 로그 a의 2가 1, 1이니까 a는 얼마? 2, 1, 2. 밑이 1이 될 수가 없겠죠. 로그는 밑과 진수가 같아야 질 나오죠. 네. 그래서 a랑 k를 모두 찾았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 y는 gx가 있는데 y는 gx의 그래프는 다음 로그 함수랑 y는 x 대칭이래. gx랑 다음 로그 함수가 뭐래? y는 x. 그럼 무조건 이거 뭐야? 얘 역함수라는 뜻입니다. 얘를 내가 fx라고 두면 그럼 얘는 무조건 이렇게 역함수라는 소리야 이렇게. 왜냐면 y는 x 대칭이니까. 다른 말 역함수 관계라는 걸 돌려주는 거지. 그죠? 네. 이럴 때 내가 아는 게 뭐냐면 p는 2, b야. 네. q는 뭐 a, b래. 그죠? 봐봐. 역함수가 p를 지났는데 역함수가 뭘 지났는데 2, b를 지났는데 역함수는 2, b를 지났는데 그럼 원함수 어떻게 된다? 원함수는 b는 2야. 네. 맞아요? 네. 지금 q는 a, b거든. 맞아? 네. q는 뭘 지났는데 f는 a는 b래. 맞아? 네. 그러면 끝났어. 여기까지 돼요? 네. 역함수가 a, 2, b를 지나니까 원함수는 b, 1을 지날 거고 주어진 점이 p랑 q잖아. 네. p는 역함수가 2,b를 지나요. 그렇다면 원함수는 b, 1을 지납니다. 원함수는 q를 지났는데 a, b 맞죠? 그러면 b 넣으면 2래. 여기다가 b 넣으면 2래. b가 얼마일까? 뭘 넣어야 2가 나올 거야 이렇게. 뭐는 2 나오냐니까. 로그 2의 x 빼기 2는 언제 2 나오니? 그러면 진수가 4일 때일 거 아니야. 네. 그럼 x에 5 넣으면 되겠지. 네. 꼭 풀어야 돼? 뭐 2 한 지워준 다음에 x 빼기 4니까 5 그냥 되지 왜? 그럼 b는 5겠지 이렇게? 네. b가 5야. 그럼 b가 5니까 a는 뭐니? 이거 언제 5 나오냐 이렇게 거꾸로 다시. 그럼 로그 2의 x 빼기 1이 5니까 밑에 2 쳐서 날려주면 x 빼기 2의 5승일 거 아니야. 네. 그럼 x는 33이겠네 이렇게. 이게 a가 33 하고 했죠?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쓰고 있지? 역함수 원함수 관계에 yx 대칭과 a 지나면 b 지나요 b 지나면 a 지나요 그거 생각해서 문제를 풀고 있지? 네. 아 빨리 꼬인다 오늘. 윗과 진수에 둘 다 미지수가 있으면 양변 로그를 취한다. 지금 등장하는 게 밑이 2인 로그니까 당연히 밑이 2인 로그를 다음 부등식 양변에 취한다. 로그 2의 x에 로그 2의 x 하나 같아요. 로그 2의 8x 4k 밑이 2인 로그는
증가하기 때문에 절대 분응식 방향 바뀌지 않고. 그 다음에 잘 봐. 다음 로그의 진수의 지수지. 네. 지수는 밖으로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야. 로그 2의 x 밖으로 튀어나올 거고 로그 2x 곱하기 로그 2의 x 그거 같아. 마찬가지 4k 밖으로 나올 거 아니야. 4k 곱하기 로그 2의 8x입니다. 마찬가지 이제 얘만 이쁘게 찌면 된단 말이야. 로그 8x 진수의 곱하기는 로그의 더하기로 찍히기 때문에 가로 열고 로그 2의 8 플러스 로그 2의 x로 찢으면 되겠지 이렇게. 그럼 이제 뭐 할 수 있어? 로그 2의 x를 t로 치환하면 범위가 생겨야 생겨? 로그는 안 생깁니다. 생기지만 지수 생기지만 그럼 t하면 얘는 tt니까 t제곱 그거 같아요. 얘는 얼마야? 로그 2의 8 얼마야? 3이니까 4k 3 플러스 t 그러면 분배 넘겼으면 t제곱 빼기 10 아이고 4kt 마이너스 12k 0보다 큰 것 같아요. 얘가 모든 양수 x에 대해서 즉 얘가 뭐 싶대? 항상 성립하고 싶대. 맞아요? 그럼 t에 대한 2차 분식이 항상 성립하려면 최고차의 수가 1이니까 양수니까 그냥 판별식이 뭐 하면 돼? 판별식이 0보다 작고 나왔으면 되겠죠? 항상 크려면 2차가 0보다 크면 판별식으로 작은 거고 0이면 등으로 들어가죠? 그럼 절반공 써주면 다음 2차 분식이 항상 성립하려면 판별식으로 작고 나갔다. 그럼 절반공 써주면 비절반 제곱 어떻게 제곱했는데 마이너스가 어떻게 나오니? 절반 제곱 마이너스 AC 가 뭐하다? 작고 나갔다. 그러면 4K를 묶었으면 K 플러스 3 작고 나갔다. K는 뭐랑 마사이 마3과 0 사이라고 돌릴 수 있겠죠? 다음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야. 봐봐. 이거 풀 때 당연히 로그 3의 x를 t로 치환할 거야 이렇게. 맞아요? 그럼 치환하고 나면 t제곱 빼기 6t 플러스 1은 0이지.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 인수분해가 안 되면 해를 t1, t2로 놓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는 거거든. 근데 다음 두 근이 알파를 타면 이 친구는 x란 말이야. 그럼 무슨 관계가 있냐면 나는 다음처럼 치환했기 때문에 해가 t1, t2라면 알파가 t1을 만들고 베타가 t2를 만들어 생각해야 돼. 알파를 넣으면 그때가 t1인 거고 베타를 넣으면 그때가 t2라고 생각한다고. 근데 매칭이 다음처럼 치환했기 때문에 해를 구하세요. 그 해는 x에 대한 방정식이라서 치환하기 전이라서 무조건 x란 말이야. 치환해서 해는 비록 t1, t2가 나오지만 얘의 본체는 뭐? x가 알파일 때, 즉 로그 3의 알파가 t1인 거고 로그 3의 베타가 t2인 거야. 다음처럼 매칭이 돼서 해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t1, t2로 놓으면 근과 계수 관계에서 합은 얼마? 합은 6이고 곱은 얼마야? 곱은 1이야. 그럼 대입하면 로그 t1이 로그 3의 알파래. t2가 로그 3 베타래. 결국 얘가 6이라는 거겠네. 마찬가지 얘가 1이라는 거야. 근데 로그랑 지수랑 쓰임새가 잠깐 다른데 로그는 얘로 푸는 겁니다. 얘가 재미가 없거든. 보통 얘야. 왜냐면 로그는 뭐가 되니까 로그는 더하기가 진수에 곱하기 되는 거니까 이거 이쁘게 쓰면 로그 3의 알파 베타가 6인 거기 때문에 알파 곱하기 베타가 얼마나 소리야? 박수탭 안에 로그 3의
알파 곱하기 베타 6이면 네. 다음 로그를 날리려면 어떻게 하면 로그가 날라가? 3의 6 밑이 3인 지수를 양변에 치면 로그가 날아간다 했잖아. 네. 그럼 3 치면 날아가면서 알파 베타가 뭐인 거야? 알파베타가 3의 6승. 3의 욕승이 들어가야 지워지면서 6이겠지. 네. 이걸 푼 겁니다, 거의. 맞아요? 네. 마찬가지 한 번 더, 똑같이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 또 한 번 더. 마찬가지 얘도 풀기 위해서 로그 3의 x를 t로 두죠? 네. 얘는 t 말고 다른 걸 봅시다. k를 넣을까? k. 썼으니까. 그럼 얘가 k제곱 플러스 pk 플러스 q는 0이야. 네. 그럼 해가 k1, k2란 말이야. 네. 근데 마찬가지 걔도 그걸 누가 만들어?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그러면 지금 다음 2차 방정식이 k1, k2인데 그게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을 만들어줘야 돼. 그대로 집어넣으면 로그 3의 알파 제곱이 k1을 만들고 로그 3의 베타 제곱이 k2를 만든다고 생각한다고. 맞아? 네. 그럼 2는 튀어나오겠지 이렇게? 네. 그러면 마찬가지 근과 계수 관계 쓰면 t1, k1과 k2는 둘이 합일 거 아니야. 이 둘이 합이야. 맞아? 네. 합이니까 로그 3의 알파 제곱 더하기 로그 3의 베타 제곱이야. 맞아? 네. 그럼 여기 2 튀어나오고 2 튀어나올 거 아니야. 그럼 2로 묶었으면 2 곱하기 로그 3의 알파 더하기 로그 3의 베타야. 맞아? 네. 조크 아까 이거 얼마나 줬어? 6. 얘 6이야. 그럼 얘는 10이겠네. 맞아? 네. 마찬가지 두분의 고분. 지금 근각계수 관계에 의해서 다음 해를 K1, K2로 넣으면 얘가 마피고 얘가 Q일 거 아니야. 네. 두 분의 합은 마피, 두 분의 곱은 Q일 거 아니야. 그러면 곱한 거는 뭐 나오니? 로그 3의 알파 제곱 곱하기 로그 3의 베타 제곱이지? 네. 그럼 2 튀어나오고 2 튀어나올 거 아니야? 네. 그럼 4 곱하기 로그 3의 알파 곱하기 로그 3의 베타인가요? 네. 그럼 얘가 이 두 개 곱이 얼마나 나와 있어? 1. 다 얼마야? 4. 4죠? 다 구했네. P 구했고 Q 구했죠? P가 12, Q가 4겠지. 일반각. 일반각은 지금 동경이 있을 때 hi초선이 움직이죠. 어떤 동경 OX, 보통 일반적으로 OX라는 반직선 동경은 X축의 오른쪽 부분을 말하는 거고, 다음처럼 동경이 있을 때 그때 반대로 말했잖아. 정신 나갔나봐. 동경과 hi초선을 반대로 말했죠. hi초선이 있을 때 동경이 움직입니다. 네. 기준인 거야. 기준 hi초선에 대해서 동경 OP가 움직이죠 이렇게. 근데 시계는 반시계가 양의 방향, 시계가 음의 방향인 건데, 다음처럼 30도만큼 동경이 돌았다. 그럼 다음처럼 30도라는 각을 정의낼 수 있는 거고, 일반각은 방향, 반시계는 플러스, 시계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 한 바퀴 돌면 제대로 돌아오겠죠. 네. 그 때문에 다음 동경이 일반각을 정의내리는 거고, 왜냐면 지금 hi초선은 가만히 있을 거고 얘가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럼 다음 동경이 나타내는 각은 무엇입니까?를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어떤 알파라는 각, 기본각이 필요한데 지금 30도로 되어 있죠? 그럼 30도 플러스 360n 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왜냐면 지금 한 바퀴 돌면 제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한 바퀴 돌아도 뒤로 한 바퀴 돌아도 OP를 갖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동경 OP 갖는 일반각은 다음처럼 표현한다겠죠? 즉 360도의 정수배만큼 차이나는 모든 각들은 전부 다 다음 동경을 갖는다 이 소리지.
그러면 1번은 뭐 하는 거야? 1번은 30도에서 한 바퀴 돈 거지? 네. 얘는 지금 표현해보자면 1번은 390은 30에다가 플러스 360 한 바퀴 돈 거고요. 2번 마 330은 30에다 뭐 한 거야? 뒤로 한 바퀴 돈 거죠? 네. 전부 다 30도에다가 360도에 정수만큼 더하고 빼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안 했다. 반대로 했네. 오늘 정신 나갔나봐. 얘가 몇 번이야? 얘가 3번이야. 2번. 750도는 몇 바퀴 돈 거야? 30에서 두 바퀴. 30에서 360도에 두 바퀴죠? 네. 5번도 마이너스 690도는 아, 30에다 뭐 한 거야? 뒤로 두 바퀴 돈 거야? 그죠? 네. 이건 될 수 없죠. 예, 정확히 말하면 얘는 마이너스 360 플러스 마이너스 30이니까 마 30이래 마 30. 마 30은 플러스 330이랑 똑같은 거죠. 그럼 얘는 C로 마 30이니까 비록 다음처럼 마 30 다음 동경을 갖는 친구겠지. 3면의 각 세타가 3면의 각일 때 2분의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에 존재하는 3면이 뭐니? 우리가 결국은 일반 각을 결국 우리가 좌표 평면 위에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OX X축의 오른쪽 방향을 항상 시초선으로 생각하고 동경이 돌아갔을 때 그 동경으로서 그걸 표현한다 그잖아. 동경이 1사일 수도 있고 2사, 3사, 4사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4분의 1바퀴 돌면 여기가 90도, 여기가 180도, 여기가 270도, 여기가 360도가 0도이면서 360도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1사면에 있다는 건 0부터 90, 2사에 있다는 건 90부터 180, 3사는 180부터 270, 4사는 270부터 360 사이에 있다는 소리겠지. 때문에 1사, 2사, 3사의 각을, 즉 각의 범위를 다음처럼 3분면을 표현하고 있는 거고, 어떠한 세타가 3사에 있다는 건 몇 도랑 몇 도 사이에 있다는 소리야? 80도. 세타가 3사에 있다는 소리는 세타는 180도와 270도 사이에 있다는 소리인데 얘는 바퀴수를 돌리지 않는 거고, 얘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일반각 표현이니까 플러스 180파이, 180n. 아이고 미안합니다. 즉 한 바퀴를 돌아서 다음 영역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제 가장 쉬운 각을, 항상 얘가 제일 쉬운 각을 생각해 본 거고, 제일 쉬운 각을 상정한다면 뭐 하면 되냐면 일반 각을 넘기려면 1번 하려면 뭘 더해주면 돼? 다음처럼 360n, n은 정수만 붙여주면 결국은 일반각 표현한 거지. 그래서 얘가 3사면의 각입니다. 제일 쉬운 각 표현해주고 360n, 360n, 360도의 정수만 붙여주면 된다는 거. 이랬을 때 3사의 각을 표현했을 때 이제 뭐 하자? 얘로 뭘 찾고 싶다고? 얘로 2분의 n. 그럼 양변을 2로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 나눠주면 90, 180n, 2베스타, 135, 180n이야. 네. 그러면 2분의 n은 다음 각과 다음 각 사이에 있다는 거 알았어. 그러면 이제 2분의 n이 나올 수 있는 3분면은 몇 사면입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n은 정수니까 그 2분의 n은 얘는 도대체 어떤 3분면에 있는 것인가? 뭐 하면 되냐면 n에 0부터 차근차근 더해봐야 됩니다. 저렇게 말하면 360n이기 때문에 1이면 한 바퀴 제자리, 인원도 두 바퀴 제자리란 말이야. 180n이기 때문에 얘는 두 번 넣어봐야 돼요. 360을 반띵한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두 번 넣어봐야 되거든. 그래서 n이 0일 때 넣으면 2베타는 90도와 135도 사이에 있어. n은 1이면 270, 1이면 135 더하기 180이 얼마야? 315. 315야? 그 다음에 우리가 180에다가 정수를 넣기 때문에
우리가 360도가 한 바퀴 때문에 얘는 반띵이라서 두 번 넣으면 돼요. 다시 2이면 제대로 돌아온단 말이야. 2이면 360일 거 아니야. 그럼 0이랑 똑같이 나오죠? 그럼 더 해볼 필요가 없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다음처럼 일반각 표현해주고 결국은 이벤스타가 다음 각 사이에 있는데 이 상태로 안 보이니까 n에 0부터 차근차근 집어넣어서 어느 상황에 대할 수 있는가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n이 여기랑 여기 사이에 있는 거잖아? 그럼 그래프도 좀 이쁘게 그려보자면 이벤스타는 90도랑 135도 사이에 있대. 여기가 90이잖아. 네. 135도는 45도니까 180이니까 여기 가운데까지 이렇게? 네. 이게 135겠죠? 그러면 여기 사이에 있는 거지? 동경이? 네. 마찬가지. 얘 270이니까 270부터 350이니까 반띵, 마찬가지 반띵이거든 여기까지. 315니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가 몇 사야? 얘가 n이 0일 때가 몇 사? 24. n이 1일 때가 몇 사야? 44. 그럼 이 친구는 24랑 44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림은 필요 없지만 그림도 한번 그려봤다는 겁니다. 동경의 위치 관계 문제인 건데 세타와 킬세타가 동경에 일치하는데 그럼 뭐 해보는 거냐면 그려보는 겁니다. 그려봐서 가장 쉬운 관계를 먼저 찾는 거예요. 동경이 일치한다는 건 우리가 어떻게 생겨야 동경이 일치하냐. 어떠한 이렇게 세타가 있고 7세타 뭐 이쯤 간 거는 이렇게 이러면 동경이 일치하죠. 세타랑 7세타가 동경이 일치하면 다음처럼 댕기면 일치할 거 아니야? 즉 동경이 일치한다는 건 두 개의 차가 360도 즉 한 바퀴 차이 나면 동경이 일치할 수 있겠죠? 맞아요? 네. 즉 큰 각에서 작은 걸 뺐을 때 한 바퀴 차이 나면 얘는 뭐 하는 거라고? 동경이 일치하는 거라고. 그럼 얘를 일반화해주면 옆에다가 360n만 붙이면 일반화 되는 거지. 그럼 얘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한 바퀴 동거니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얘는 360n이야. 즉 동경이 일치한다는 건 두 개의 차가 360도의 정수배 0, 1, 2, 마이너스 이런 모양이 되면 뭐 하는 거라고? 동경이 일치하는 거라고. 그래서 뭐 동경 일치예요, 대칭이에요 일단 문제 나온다면 그려봐서 제일 쉬운 모양 찾아봐서 제일 쉬우면 360도 한 바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반드시 그 뒤에 뭐 해야 돼? 360n을 더해서 일반화를 해줘야 돼. 모든 상황 다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제일 쉬운 상황 찾은 다음에 뒤에 360n을 곱해서 360도의 정수배를 돌려서 일반화해서 끝납니다. 그럼 동경일치하는 건 두 개의 차가 360n이 됩니다 라고 공식을 찾아내는 거라고.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그 때문에 7세타 빼기 세타가 360 곱하기 n이 되면 된다. 즉 6세타가 360 n이 되면 된다. 그럼 세타는 6을 나누면 6 10 곱하기 n이지. 네. 이때 n은 정수고요. 될 수 있는 건 n의 0는 뭐야? n의 0 넣으면 0도, n의 1 넣으면 60도, 120도, 180도 이런 친구들이란 말이야. 세타는. 네. 네. 근데 그 중에서 세타의 범위가 90과 180 사이가 됐기 때문에 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120밖에 없다 라고 문제를 푸는 거라고. 똑같거든. 뭐 하고 싶대? 두 개의 동경이 세타랑 노세타가 뭐 하고 싶냐면 이번에는 일직선 위에 있는데 방향이 반대래. 그림을 그려. 그럼 다음처럼 생기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작은 게 세타 다음에 이게 세타. 다음처럼 방향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의 상황 가장 쉽게 그리라고. 얘는 큰 각과 작은 각이 몇 도? 반바퀴. 반바퀴 얼마야? 180일 거 아니야. 그럼 네. 180만큼 즉 큰 각과 작은 각의 차가 180면 반바퀴 차이 나면 방향이 같고 방향이 반대고 일선 위에 있는 거잖아. 사람 다음에 뭐 한다? 뒤에다가 이렇게 360n을 더해서 일반화하면 된다고. 즉 가장 쉬운 상황을 찾고 그 뒤에 뭐 하면 된다고? 일반화 360n 즉 몇 바퀴를 돌아서 다음 모양을 만드는지 모르기 때문에 360n을 붙여주면 된다고.
다시 끝났죠? 5 세타 빼기 세타. 즉 두 개의 차가 180도 나오면 가장 쉬운 상황이라고. 근데 가장 쉬운 상황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뒤에다가 더하기 360n을 더해서 일반을 했다. 그럼 4세타가 180 더하기 360n이니까 이번에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 뭐 하면 돼? 양변을 4로 4 나누면 세타는 4 나누면 45 플러스 90n이야. 마찬가지 n은 정수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n에다가 0부터 차근차근 대입해야 된다. n 0는 뭐 넣어? 0 넣으면 45 135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야? 근데 스타의 범위가 뭐래? 0과 90 사이래. 될 수 있는 것밖에 없으면 45밖에 없습니다. 라고 문제 푸는 거야. 가볍게 설명하면 60분법은 한 바퀴를 360등분해서 한 칸을 1도로 가자 라고 하는 게 60분법인 거고, 단위가 도기 때문에 실수와 연산이 안 되기 때문에 걔를 우리는 호도법으로 새롭게 정의내렸다고 했죠. 호도법은 뭐냐면 어떤 부채꼴 있을 때 내가 원으로 대신 그립니다. 어떠한 반지름이 R인 어떠한 원 있다고 치자. 그때 칼을 돌려 이렇게 돌릴 건데 얼마큼 돌릴 거냐면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게끔 돌리자 이거야. 이렇게 마치 정삼각형 비스무리한 모양이란 말이야. 우리가 원에서 반지름이 R인 원인데 지금 우리가 기준이 뭐냐 이거야. 원래 60분법은 한 바퀴를 360등분한 걸 한 칸이라고 보는 거지만 얘는 새로운 기준. 뭘 기준으로 보겠다? 반지름의 길이로 기준을 보겠다. 즉 반지름이 R인 원이 있을 때 호의 길이가 R일 때 그럼 그만큼 돌아갈 거야 이렇게. 그때의 각을 1 라디안이라고 정의내리겠다라는 거거든. 이해돼요? 기준이 반지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를 호의 길이로 보겠다 이라고. 그래서 호도법인 겁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1만큼 가려면 R만큼 갈면 돼 이렇게. 이해돼? 근데 원둘레가 얼마야? 원둘레. 반지름이 R인 원둘레는 얼마야? 2파이 R이지. 지금 각이 1일 때 그때 호의 길이가 얼마야? R이지. 정의. 지금 호의 길이가 R일 때 각을 1 라디안이라고 정의 내리겠다. 즉 라디안은 실수범주기 때문에 생략하면 그냥 실수 1인 겁니다. 각이 1일 때 단위가 없으면 1 라디안인 거야. 각이 1일 때 그때 호의 길이가 R이래. 그러면 더 가갖고 1 라디안하고 더 갔어 이렇게. 그럼 더 갔지. 즉 각이 2면 호의 길이가 2R일 거 아니야. 각이 3이면 3R이거든. 그럼 한 바퀴를 돌면 쭉 가서 한 바퀴를 돌았다는 건 2파이 R만큼 돈 게 한 바퀴 돈 거지. 이 한 바퀴거든. 그때 각이 얼마인 거야? 1대 R, 2일 때 2R, 3일 때 3R이면 2파이 R만큼 돌면 얘는 2파이겠지? 맞아? 네. 그럼 한 바퀴일 때 얘가 한 바퀴일 때 각이라고. 그럼 한 바퀴 동을 뭐라고 불러? 360도라고 부를 거 아니야 이렇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바퀴를 돌 때 호의 길이가 한 바퀴일 때 그때 각이 2파인 건데 우리는 한 바퀴를 그 전까지는 360도라고 불러왔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정의 360도 한 바퀴를 기준으로 2파이라고 하겠다. 그럼 바로 나눠서 180을 뭐라고 하겠다? 파이라고 하겠다. 그때 우리가 호도법을 60분법으로 정의 내리면 한 바퀴가 2파이가 360도 반 바퀴 파이를 180도라고 정의 내리겠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제 알고 있으면 1도 양변을 180등분하면 1도의 크기. 실제로 파이는 3.14 즉 호도법의 정확한 의미는 각 도는 단위가 도기 때문에 실수가 아니라서 실수와의 연산이 안 되지만 파이는 라디안은 실수란 말이야. 다음처럼 정을 내리면 호의 길이로서 우리가 각도를 잘라버리면 기준을 그렇게 정해버리면 실수이기 때문에 라디안은 실수란 말이야. 파이는 실수라고. 그러면 각을 실수한 거예요. 파이는 대충 근사값이 얼마야? 3.14죠? 네. 즉 반바퀴를 3.14쯤 되는 각으로 정의 내린 거라고. 실수한 거야 이렇게 각을.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1도의 크기가 얼마큼 됩니까? 그럼 1도는 실제로 얘를 180등분 해버리면 180분의 파이. 그러면 파이가 대충 3.14니까 3.14를 180분 하면 되게 작은 수 나올 거 아니야? 그럼 1도는 그렇게 작은 수로 정의내린 거지. 마찬가지 양변을 파이로 나누면 파이분의 180도는 1이죠. 그럼 1라디안은 이 정도의 각인 거야. 이게 1라디안이거든. 1라디안이라는 크기는 180을 파이로 나누는 거거든. 근데 파이는 3.14라며. 그럼 3.14쯤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180도라는 각을 3보다 조금 큰 수로 나눈 거거든. 그럼 얘는 60도보다 좀 작겠지. 얘 이 각은 잘 모르겠지만 60도는 좀 작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60보다 조금 작은 각이 1라디안쯤 되는 겁니다. 다음처럼 생긴 1라디안처럼 벌어지는 각은 실제로 60도보다 조금 각 좀 작은 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거지. 이해돼? 네. 그럼 이랬을 때 우리가 라디안과 호도법을 와리가리를 최대한 빨리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식을 외웁니다. 결국은 우리가 한 바퀴가 360도 라디안 표현하면 얼마라고? 한 바퀴는 몇 도? 360도. 그게 뭐라고? 2파이. 맞아? 이제 외웁니다. 한 바퀴 360도는 2파이야. 맞아? 반 바퀴 180은 파이. 파이야. 또 반띵하면 90도는 4분의 파이. 미안합니다. 2분의 파이. 또 자르면 45도는 4분의 파이. 그죠? 우리가 피자를 자르고 싶어. 그럼 가장 잘게 자를 거 아니야? 그럼 잘하게 쉽게 나눠보는 거야. 한 바퀴 2파이, 반판 180도 파이, 4분의 1판 90도 2분의 파이, 또 4분의 1 4분의 파이. 마찬가지 180을 3등분 하면 60도는 3분의 파이. 맞아? 네. 30도는 180을 6등분 하면 되니까 6분의 파이. 그럼 가장 작은 단위 먼저 했어. 6분의 파이가 일반적으로 제일 작아요. 30도 6분의 파이, 60도 3분의 파이, 45도 4분의 파이, 90도 2분의 파이. 이해됩니까? 네. 그럼 이랬을 때 얘들의 곱하기로서 우리가 찾습니다. 다음 120도는 뭘까? 120은 이거 몇 배 하면 돼? 60도를 2배 하면 될 거 아니야. 60도가 3분의 파이면 120은 3분의 2파이겠지. 맞아? 네. 270도는 얘를 몇 배 한 거야? 3배 한 거니까 2분의 3파이겠지? 맞아?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게 210도인데 210도는 얼마큼 가는 걸까? 얼마큼 가는 걸까? 얘를 7배 한 거야. 네. 210도 6분의 7파이. 그래서 우리가 135도 몇 배 한 거야? 3배 한 거죠? 3파이. 맞아요? 네. 이런 친구들을 우리가 가장 작은 단위를 알면 우리가 곱하기 해서 계산을 빨리빨리 해보고 싶다. 그래서 라디안과 호도법이 와리가리가 된다. 마찬가지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넓이 공식은 반드시 외우셔야 되겠죠. 그래서 어떠한 부채꼴이 있으면 각, 반지름, 호의 길이, 넓이가 주인공입니다. 그죠? 네. 그럼 호의 길이 L은 공식 뭐였죠? 2분의 1 RL이었어. 2분의 1 R 스타. 원래 호의 길이를 구하려면 원둘레랑 정비를 하기 때문에 원둘레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처럼 계산했던 게 우리가 중학교 내용이지만 이제 라디안 편 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냐면 2분의 1 RL이라고 겁나게 빨리 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왜 그래요? 라고 생각한다면 아까 말했지만 정의는 반지름이 R일 때 호의 길이가 R이면 그때 이 각을 뭐라고 한다고? 1 라디안이라고 정의 내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맞아? 각이 1이라고. 호의 길이가 얼마일 때? R일 때. 호의 길이가 R일 때 각이 1이란 말이야. 라디안. 네.
그럼 각이 2면 호의 길이가 2R일 거 아니야. 그럼 나는 각이 세타일 때 호의 길이가 얼마냐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얼마야? 알센터. 응? 알스타인 거 이렇게? 이해돼요? 네. 나 공식 민트 잘못 썼네. 오늘 정신 나갔나 봐. 그래서 때문에 우리 호의 길이 우리가 여기가 세타가 되면 그때 L은 얼마라고? RL이라고. 네. 그죠? 그 때문에 1번 공식 반지름이 R이고 중심각이 세타 라디안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R 세타라고. 다음 넓이는 공식 두 개 나온단 말이야.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 그 다음에 2분의 1 RL. 다음처럼 공식 두 개 나온단 말이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비례관계도 가는 건데 그냥 외우면 일단은 외우셨나요? L은 R스타, S는 2분의 1 R제곱 스타, 2분의 RL. 총 3개 공식을 일단 뭐 해야 돼? 외우셔야 되겠죠? 문제를 풀면 지금 호의 길이 L이 6세타야? 6파이? 넓이가 12세타야? 아, 미안, 정신 나갔나봐! 12파이! 그러면 호의, 그려! 다음처럼 그려! 그렸잖아. 네. 주어진 게 얼마야? 호의 길이가 6파이! 네. 넓이를 줬잖아, 이렇게. 그럼 중심각을 세타. 반지름을 R라고 놓고, L 줬잖아. L은 R 세타라고. 네. 그게 얼마? 6파이. S는 S 공식 두 개거든. 2분의 1 R제곱 세타랑 2분의 1 RL. 근데 주어진 게 L 줬기 때문에 2분의 1 RLS는 좋지 않을까? 네. 그게 얼마다? 12파이. 그죠? 근데 지금 L이 얼마래? L이 지금 6파이래. 그러면 2분의 1 R 곱하기 6파이가 12파이니까 R이 얼마인가 R이? R이 4인 거네 이렇게. 그럼 R 4 찾지? 그럼 4 집어넣으면 세타가 얼마인 거야? R 4 집어넣으면 4 세타는 6파이니까 세타는 2분의 3파이네. 그죠? 결국 이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주어진 공식을 너는 외우고 있습니까? 이거 외엔 지금 물어보는 게 없다고. 이해됩니까?